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먼저 한번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동료이고 힘입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경매 이야기도 함께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지원부 변경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고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4월 15일 이후에는 주소지 관청에 사본 편철되어 향후에는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폐쇄 시점에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이 폐쇄 기관에서 조회 발급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향후 몇 년간은 농지원부 발급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니까 당장 농지원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혼란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농지대장은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 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쉽다고 하면 쉬운 일이겠지만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을 병행해서 농업인 확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도 농사를 좀 오래 지으신 어르신들도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원부를 만든 사람만이 발급 가능한데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농지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농지대장이 건축물 대장처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적 장부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익히더라고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 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현행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고 재배해야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었는데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라는 그것이죠.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행 농지원부에서는 1,000제곱미터나 시설 재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고 재배 시에 작성되기 때문에 농업인을 인정하는 것이 기존과 동일해서 농업인 여부 확인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개편된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대장을 필지별로 다 떼어서 내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넘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농업인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농업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되면 농지대장보다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도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옆구리 찔러서 농업 경영체 등록도 꼭 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것은 제가 따로 떼어서 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와 달리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되었고요. 현행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신청하려고 하면 농가지 주소지에서
직접 가가지고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 필지별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최초 농지대장을 작성하려고 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이용 현황을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 소재지 근처에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최대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 서류 미비 시에는 추가 서류 보완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농지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꽤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농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을 담당 기관이 직접 확인한 후에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혜택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자격증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그냥 임차해도 발급해 줍니다. 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LH 투기 사례에서 보듯이 피하려고만 하면요. 이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제출하고 증빙서류 제출 등 심사 과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발 압력이 큰 농지가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농지대장을 가지고 있고 농지에 대한 이용 규정을 잘 지키고만 있는다면 농지 개발 여력이 더 커져서요. 오히려 농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개인 정보관리 성격이 짙었다고 하면 농지대장은요. 개발 농지 정보 관리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확대되어서 보다 쉽게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제도는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특별히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불이익이 크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조사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